자, 지금 3의 지수꼴 형태 주어지고, 자,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S 지금 루트가 소거되고, 3의 2승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5번. 자, 함수 fx 주어지고, 자, 요거 f'1의 값에, f'1의 값에 더함수 정의가 되겠지? 자, 요거 미분해서 1 집어넣어주면 4-1 되는 거여가지고, 정답은 3번. 자, 세타 범위 지금 2분의 3파에서 2파이까지 4, 4분면 주어지고, 지금 코사인 값이 그러면은, 자, 3분의 루트 6이니까 요 정도 잡으면 돼. 요거 2점 몇몇이니까, 한 요 정도 잡으면 되겠죠? 자, 3분의 루트 6이고, 양수 쪽입니다. 자, 여긴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탄젠트 값은 기울기, x분의 y인 거라서, 요 기울기 구해주면 되겠다. 루트 6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지. 정답은 2번. 자, 함수 fx 그래프 주어지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점점 마이너스 2로 내려가는 중이 마이너스 2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1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1 왼쪽에서는 지금 점점 0으로 내려가는 중이고 0으로 가는 중이거든. 저기 덜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등비주의 AN에 대하여 잠깐 좀 별표 전해주시고, 등비주의 전부 다 양수려면 A하고 R하고 둘 다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자, 일단 그리고 여기도 잠깐 좀 별표. 등비주의끼리 나눠져 있으면 항상 최대한 간단한 가까운 값을 찾죠. 이렇게 약분해서 위쪽에 R 제곱이 남는 거 맞나? 그치? A 3번에서 R 2번 더 간 건, 2칸 더 간 건 거니까 얘는 A의 5번을 의미하는 건 거고, 5번을 의미하는 건 거고, 요거 뭐 A 아래 4승으로 이렇게 이지선다 잡아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등비끼리 합으로 주어지면 앞에 요걸 묶을 수 있겠다. 얘를 묶어가지고 A 5번으로 묶어가지고 1 플러스 요거는 R 제곱 2칸 더 간 거잖아. 이렇게 바꿔주면은 지금 요 길이 연결할 수 있겠다. 그치? 얘가 지금 12였었던 거니까 요거 12로 약분해가지고 얘가 지금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R제곱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R 값은 루트 2가 되겠네, 양수로. 자, 11번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간단한 거 찾는 거거든. 근데 A 5번이 10이었었잖아. 5번에서 몇 칸 더 가는 거야? 곱하기 아래 6승을 곱해주는 거. 아래 6승은 8을 의미하는 거죠. 얘는 8을 의미하는 거죠. 12 곱하기 8에서 정답은 5번. 함수 fx가 지금 3차 주어지고, 잠깐 이렇게 개수가 전부 풀어서 주어지면 어떤 정보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랑 그 다음에 상수항 주어진 거니까 미지수 2개가 남은 상태가 되겠죠. 요거 0,1 같은 거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는 대입. 자, 3차식인 건데, 지금 3차식이 이렇게 주어진 건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쓰니까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3에서 극선 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요거 반지름 R 값이 2로 주어진 거지. 하나, 둘, 셋, 넷, 간격이 전부 다 둘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극대값 구라고 했으니까 요 높이를 얘를 구해줘야 되는 거라서, 그냥 요거는 요 라인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요 라인이 마이너스, 자, 요거 1,3,5가 먼저 된 다음에, 요 위치에서 식을 잡으면, 여기 극대값을 K라고, 요 높이를 K라고 잡은 다음에, 요 높이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은, 여기서 중근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난 다음, 플러스 K를 잡은 최고차항계수 항상 확인해 주십시오. 없지? 여기다 0,1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자, 0,1 집어넣어주면, 자, 요거 날라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K 값이, 얘가 1이어야 되거든. 0,1 지나야 되거든. K 값은 6. K 값은 6 해주면 되겠다. 극대값 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자, 두 실수 A, B가 지금 합하고 곱 형태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구하는 값이 요 값을 구하는 거라서, 자, 요거 일단 통분해주면 되겠죠. 아래쪽에서는 지금 6A, B분해가 되고, 위쪽에서는 2B 플러스 3A가 되는 건데, 요 값은 맞춰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그대로 로그, 3에 32인데 2에 5승으로 앞에 빼줄게요.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에선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요 자리에다가, 자, 요거 역수면 뒤집어서 로그 2의 9 해주면 되는 거 맞나? 위로 올라갈 때 로그 2의 9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게 지금 3의 제곱인 거니까 3으로 바꿔주고 난 다음 앞에 곱하기 2를 이렇게 빠지면은 얘가 지금 서로 로그 2의 3하고 로그 3의 2하고 소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10 해주면은 이 약분 한 번 더 해가지고 3분의 5 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4번. 다함수 fx가 지금 f' 도함수 형태 이렇게 주어지고, 잠깐 요거 미리 좀 별표만 쳐놓읍시다. 요거 함수 값이 포함된 함수는 나중에 1 집어 넣어보면 되겠다.
자, 일단 전체 상황은 지금 F값 하나, 요거 상수값 하나 주어지고, 자, F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 적분하고 시작해야 되겠네. 자, 요거 양변 적분, 인테그랄 해주면은, F는, 자, 요게 2x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F1에다가, 요게 2분 x제곱인 거니까, 요거 약분 되겠다. 약분 되고, x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적분은 C 대신에 요거 바로 적어도 괜찮겠죠? 0,4를 여기다 붙여도 괜찮겠지? 그래서 요거가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별표 쳐놔주시고 함수값이 포함된 함수는 양변에다 1 집어넣어주면 F1로 F1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F1의 값을 1 집어넣어주면 F1의 값을 자 2에다가 4 미리 더해주고 자 요거 F1이 마이너스 F1이 넘어가주면 2 곱하기가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얘가 6인 건 거니까 약분되면 F1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애시당초 요게 지금 3x제곱 형태였던 거죠. 그럼 F2 값 구하겠기 때문에 요거 F 함수에다가 그대로 2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자, 요거는 16이 될 거고, 자, 요게 마이너스 12 플러스 4 되는 거여서 정답은 4번. x값이 지금 0에서 2파이까지 부등식 코사인 형태 주어지고 사인 값보다 작다 주어진 건데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요 같은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한 번 더 적어줄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통분해주면은 14분의 7파이 마이너스 2파이인 거니까 5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 거구나.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주면은 코사인 값이 항상 이제 근데 삼각함수에서 원래는 세 개를 좀 생각해봐 주세요. 그래프가 편할지 단위원이 편할지 수식이 편할지 생각을 해봐 주시고 여기서 그래프가 제일 편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당 범위 코사인 그래프에 대하여 지금 요거 코사인 14분의 5파이라는 건 당연히 요 안쪽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 요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건 거니까 요거보다 요 아래쪽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요 범위를 의미하는 거구나. 즉 요거랑 요거 하나 아까 14분의 5파이 구해놓은 거랑 요 반대쪽에 요것만 구해주면 된다. 요 가운데 대칭 잡아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괜찮아. 요거 2파이에서 요만큼 똑같은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게 14분의 28파이로 올라가는 거니까 23파이가 되겠네. 14분의 23파이가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구하는 건 지금 이 간격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간격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빼주면 된다. 14분의 18파이 7분의 9파이 정답은 3번. 자, 초록색계수 1자리 3차함수 fx가 지금 x의 3생 형태 3차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2,3에서의 접선이 둘 다 지금 요 점을 지난다거든? 요 두 직선 사이 교점이 지금 1,3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네, 잠깐 요 계산하기 전에 별표 쳐놔주시고 이렇게 좌표와 좌표가 온전히 주어지면 요 두 개는 좀 찍어 놓고 생각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혹시나 특수관계거나 뭐 평행이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좌표는 좀 대충이라도 찍어보는 습관을 들여놔 주십시오. 얘가 2,3에서의 접선이 1,3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여기를 1,3을 지나려면 접선이 이거란 얘기인 건 거지. 즉 3차식의 접선이 이걸려면 여기서 극을 갖는 이런 식의 그래프 그래서 일단 물론 위쪽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삼중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네. 어차피 여기 식을 세우면 자동으로 다 연산이 되는 거니까 F식은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자, 요 라인 기준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 알파라고 가상 잡아주고 자, F는 지금 여기서 중근이라서 X-2에 지금 10번 치운 계산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 계산 이 정도로 안 할 줄 알았으면 뭐 이걸 였다가 요거 참고로 모양 연산이라고 하죠. 요 부분을 였다 옮기면 훨씬 더 편해진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식들이 있을 텐데 뭐 10번이었으면 그냥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이었으면은. 그래서 쭉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요게 다 지금 3만큼 올려줘야 되죠. 요란 기준 잡은 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방금 요게서의 접선이 요거 지난다로 식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식은 여기서의 접선도 요거 지난다로 알파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도 얘를 지난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접선의 방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 정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요거 미리 정리.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 기울기를 가지고 x 자 여기서의 접선인 건 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플러스
f 마이너스 요 식이 지금 얘를 지난다인 거니까 1,3을 지난다인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얘가 3이 되는 건 거고 요 값이 3이 이렇게 되는 이제 알파 값을 잡을 수 있겠네. 즉 우린 뭐가 필요해? 요거랑 요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먼저 넣어주면은, 자, 계산이 꽤 지저분합니다. 4의 제곱에서 16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뽑아야 되고, 2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잡을게요. 플러스 3 되는 거라서, 자, 여기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 알파가, 얘가 지금 F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 알파가 되는 거고, 요거 대신에, 그 다음에, 미분값도 필요하죠. 자, 요거 비율 관계를 써도 괜찮고, 왜냐면 이제 도함수 F'이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서 근 갖는 이제 2차 식인 거니까, 이꼴 3x의 제곱 점점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지. 요 정도는 미분을 합시다. 그냥 요거 선분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점점까지만 잡아주고, F' 도함수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에다가 앞에 거 만점 1번 뒤에 거 그대로 x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앞에 건 요거는 이걸로 적어주는 게 편하겠지? 뒤에 거 미분해주면 날아가는 거라서 요게 더함수가 되는 건데,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서 플러스 바뀌고 2 플러스 알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16이 되는 거죠. 플러스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16, 32에다가 플러스 8 알파가 되는 거여서 요게 기울기죠. 그래서 요 값이 기울기 값은 32 플러스 8 알파에다가 3을 곱해준 거에 요까지 연산해준 요 값이 y 값은 3 이렇게 준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계산을 쭉 해봅시다. 자, 그럼 요게 지금 96이 되는 거고, 일단 96이 되는 거고, 자, 거기다 29를 뺀 거니까 67이 되는 거, 맞나? 그치, 67이 된 다음에, 이렇게 날라간 겁니다. 반대편에서 넘어오면 64가 되는 거죠. 64가 되는 거죠. 자, 요게 24 플러스 24알파에다가 16알파 뺀 거니까 8알파가 되는 거여서 알파 값이 음수로 나오네. 알파 양수조에 잡았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원래 실질적인 그래프 뭐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럼 알파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건 거고, 그럼 요게 지금 어차피 여기가 x 플러스 8로 결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f 함수를 구한 건 거잖아. 여기다 0만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0 넣어주면은, 자, 요게 4가 되고요. 8에다가 플러스 3 되는 거라서, 요게 지금 32 플러스 3 해주면은 정답은 3번. 자, 2점 PQ에 대하여 지금 T가 0일 때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각각 1, 8, 주어지고, 2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즉, 얘가 이제 P' 이렇게 적어주면 조금 더 편하겠다. Q' 각각의 속도, 도함수가 주어졌다고. 물론 당연히 이거 적분했을 때 P에서의 초항, P0에서 적분상수 역할이 되겠지. 그 1 값이라든지 요거의 적분상수도 바로바로 잡을 수 있기는 하겠네. P랑 Q도 각각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출발 시각부터 PQ 사이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쳐놔주시고, 항상 거리라는 거는 두 개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P-Q에다가 거리라는 건 항상 절대값 조심하시고, 그 값이 4가 될 때까지, P-Q의 절대값이 4가 될 때까지, 물론 P-Q라는 차이 함수를 구할 거라서 절대값 날라가고 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가지 이지선다가 나오겠다. 물론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별표 쳐놔주시고, 그러니까 개형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주어진 메인식 자체가 P', Q'이기 때문에 차이, 도함수를 먼저 만들어줘야겠다. P'-Q'식은, 자, 요거 두 개 빼주면 되는 건 거니까, 3t의 제곱에다가, 자, 요거 넘어가서 플러스 2t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연결할 식은 P-Q이기 때문에 양변 적분해주면 되겠죠. P-Q 적분해주면은, 자, 요거 t 3승 플러스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t가 이렇게 되겠네. 요즘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는 건데, p의 초항이 1이었고 q의 초항이 8이었어. 처음 시작했을 때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치?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 8 나오는 적분상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1 마이너스 8 해주면 이게 P-Q의 값이 내가 원하는 4가 될 때라는 이 시점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결정 시점,
여기까지 뭐 P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줘야 되잖아. 요 시점은 거리가 4라서 이 꼴로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천천히. 근데 요거를 원래 같았으면은 다 구해봐줘야 되는데 그래프 최대한 요게 지금 개수가 전부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서 요 3, 4식을 좀 적어봐주면은 하나하나 각각 요건 0, -7 F 0이 되고요. 요건 F 프라임 0이 되죠. 0 기울기가 되지. 그러면 다음에 요 친구가 이제 3, 4식의 중앙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거든. 대략 좀 그려보면은 일단 0에서의 높이가 마이너스 7로 1, 2, 3, 4 쭉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7로 시작을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1 프라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3, 4식인 건데 근데 지금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서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마이너스 1 요 값이 중심의 위치가 된다고. 물론 뭐 F2 프라임 0 요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죠. 즉 마이너스 3분의 1의 위치에서 중심을 갖는 요런 식의 개형을 갖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중심의 위치를 갖는 이런 3참수 개형이 되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3참수 개형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위치에는 뭐 이런 위치 또는 이런 위치가 되는 건데 4, 4가 되는 건데 천천히. 근데 내가 당연히 속도, 시간에 대한 운동 그래프는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 중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4랑 만나는 건 여기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거는 여긴 두 번째가 된다고.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 넘겨주면은 이 위치에 대한 시간 다시 한 번만 적어줄게요. t3승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요걸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야 되고 요 값을 찾아야 되는 건 같고 자 요거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11 때문에 2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3 집어넣으면 27에다가 부 나중에 생각하시고 당연히 근데 양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양수 내 지금 찾는 값을 얼추 어느 정도 이제 통해서 가늠을 할 수 있다고. 플러스 쪽에서는 27, 9에다가 마이너스 33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플러스 36, 마이너스 36이니까 3컴마가 되는 건 거구나. 사실 여기도 대수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 x-3에다가 x의 제곱 점점점 t인데 잘못 적었어요. 그냥 갑시다. 이꼴 0 되는 건 거라서 3 말고 이 위치에서도 3이 아마 여기인데 다른 근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근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프가 있으면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나머지 근은 개형상 왼쪽에 음수 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허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건 거니까. 그래서 3이 확정이 되겠다. 그치? 3이 처음으로 만나는 개형상으로 처음 만나는 이제 근이 된다고. 양수인 근이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건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라서 여기 어디까지? t가 3이 될 때까지 p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것도 구해야 되죠. 지금 내가 방금 구한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요 그래프는 이제 p-q에 대한 그래프인 건 거잖아. 이제 p 그래프는 그냥 아예 별도지. 요거 적분해야 되겠죠? p 그래프는 적분해주면 t 3승에다가 플러스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7t에다가 적분상수씨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거고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 일단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일단 음수 쪽에서 3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중심을 가지고 아까랑 비슷하게 0,1젠하고 마이너스 7기울기라서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3까지인 거라서 아마 전체적인 개형상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 건 거지. 그럼 결국은 이거를 안 구하기 힘들겠다. 요거 이제 그 값의 위치를 찾아서 얼만큼 내려가고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두 개 이동량이란 움직임 거리라는 건 내려간 양과 올라간 양을 각각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요거 이꼴 0 되는 위치 먼저 찾아야겠네. 그치? 3t에다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치? 1 되고 플러스 4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건 거니까 요거 음수는 생각할 필요 없겠다. 지금 도함수가 0 되는 요 극값의 위치는 1이 된다고. 지금 P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 거냐면은 0,1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갔다가 1컴마까지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서 3까지 올라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는 요 크기 변화량이랑 요 크기 변화량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냥 함수값 찾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가 0,1이고요. 1, 집어넣었을 때는
참고로 굳이 설명하면은 지금 움직임 거리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초항은 필요 없거든. 이미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가 없이 구해도 상관없기는 한데 1는 여기가 4에다가 마이너스 3 되겠다.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집어넣은 값은 27에다가 플러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 거니까 자 요게 45에다가 46에다가 24, 25가 되는 거 같나? 25 이렇게 되겠다. 지금 P의 운동은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4만큼 처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28만큼 올라가야 되거든. 마이너스 4만큼 28 플러스만큼 총 운동량은 이동 거리는 32가 되겠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첫 장이 자연수, 인수열 자연수 표시해 주시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귀납정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n번째를 통해서 지금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지선다로 지금 다음 항을 구하는 형태죠. 지금 주어진 거는 2번, 4번에 대한 식이 하나 주어지고, 구하는 건 1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A 1, 2, 3, 4 나열해 놓고 이지선다. 위아래로 수영도 그리면서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초항을 이제 변수를 k라는 걸 뭐 여기를 어디 잡을지의 문제긴 한데 지금 내가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이 써야 되는 가장 주어진 정보가 2번, 4번이라서 아마 여기를 k 잡거나 여기를 이제 중간에 잡으십시오. 수형도 위로 뻗어야 되니까 k를 잡거나 혹은 여기를 잡아서 이쪽 수형도 한번 이쪽 수형도 한번 양쪽으로 뻗어도 괜찮습니다. 요 k 값을 홀짝에 따라서 이제 3번이 결정되겠지. 만약에 위에 식을 썼을 때는 1만큼 더하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아랫식이었으면은 2분의 k 이렇게 된다.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원래는 이제 위아래 쪼갠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위에 식은 얘가 홀수였고요. 아래 식은 짝수였습니다. 홀수에다 1 더한 건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되죠. 이런 거 눈치 조금 중간중간 챌 수 있으면 한 번 계산 덜 할 수도 있겠다. 반 쪼개줘야 되는 거구나. 홀수, 짝수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아래 식만 된다고. 2분의 k 플러스 이렇게. 그치? 즉 2번, 4번의 k를 표현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아래도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짝수를 반쪽 쪼갰다고 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얘는 또 이지선다를 걸어줘야겠다. 항상 수형도 그릴 때 좀 위아래 공간을 확보해서 중간쯤에다 좀 그려주십시오. 뭐 요런 같은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홀수 위쪽 식을 사용했다고 하면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아래쪽 식이었다면 반쪽 쪼개면 되는 거라서 4분의 k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 이 k에 대한 2번 항인 k에 대한 4번 항의 값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삼지선다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2분의 k 플러스 k 해주면 2분의 3k 플러스 2분의 1의 값이 얘가 40이 되는 k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 2분에 넘어가서 80이 됩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 1 넘어가주면 79가 되는 거고, 3K가 79니까 이제 K 값이 3K가 79인 거니까 3분의 79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뭐 하나 더 하거나 반쪽을 쪼갠 값이 3분의 몇이 나올 수는 없지. k 값이 지금 여기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1 더하거나 반 쪼갠 건데 3분의가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실패를 한 거고 이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2번, 4번 더한 게 40입니다. 요거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3k 플러스 1의 값이 요게 40이 되는 건데, 자, 요거 39에다가 천천히 13에 2배 넘어가주면 k값은 26이 된다. k값은 26이 될 수 있을 거고, 천천히. 요것도 미리 좀 구해놓고 할게요. k값이 될 수 있는 게 26이 될 수 있는 거고, 요렇게 두 개, 2번, 4번 더한 값이 요렇게가 4분의 5k가 되겠지. 4분의 5k의 값이 얘가 40이 되려면은, 자, 요거 8 될 거고 4 넘어가서 32 되는 건 거구나. k값이 32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요렇게 두 개가 된단 말이야. 요거에 따라 내가 초항을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에서도 참고로 역수형도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홀수일 때 윗식과 아랫식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도 두 가지 있을 테니까 총 4개를 확인해줘야 되네. 천천히. 만약에 초항이 홀수였으면, 윗식이었으면 1 더한 게 26, 역함수 상태죠. 25에서 지금 하나 더 했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1 더해서 30이면 31일 수도 있었을 거고, 반쪽인 게 26이면은 52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쪽인 게 30이면은 64였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요거 검증은 좀 해봐줘야 돼요. 홀수 맞는지, 짝수 맞는지, 전부 다 조건 만족시키지. 그래서 총 A1이 될 수 있는 건 4가지 더해주면 되겠네. 천천히. 답은 요거 다 더해주면 1번 나옵니다. 172.
자, 두 실수 AB에 대하여 지금 함수 fx가 0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서 주어지고, 자, 지금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 3차식입니다. 마이너스 3차식 형태,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플러스 3차식 형태가 되는데, 중간중간 힌트 같은 건 계속 좀 확인하면서 가주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최고점 계수가 굳이 3분의 1을 줬다는 건 어떤 상황이야?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f'이 이제 메인, 가장 다루기 쉬운 함수, 메인 연산 함수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미분해준 마이너스 x의 제곱점점인 형태 2차식이 될 거고 2차식이 될 거고 계속 주어진 사항을 중첩해서 인지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f' 값이 요거 미분해주면 x의 제곱점점이란 2차식 상황이 되는 건 거구나. 그러니까 뒤집힌 요런 2차식 도함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밑에도 좀 보이죠. 지금 주어진 판정 값들이 감소와 증가여서 잠깐 보고 볼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f를 갖는 거라서 f' 초벌을 해주면 어떤 상황이야? 0 잡아놓고 여기가 이제 함수 바뀜점이죠. 0 기준이 함수 바뀜점이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도함수가 음수, 양수인 상황이어야 된다. 항상 상황 확인 충분히. 그럼 당연히 이제 왼쪽에서 지금 상황 자체가 왼쪽은 2차식이고 2차식인 거라서 2차인 거라서 요거 2차가 여기 음수, 양수려면 여기 근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2차식 요런 식으로 되는 건가? 라고 의심할 수 있겠네. 그래서 구간을 여기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좌하단과 우상단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그냥 하나 확정을 시켰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그치? 요거 미분 미리 좀 해놓고 갈게요. 왼쪽에서는 이게 좀 자리가 좁은 여기다 합시다. 좀 강해. 최대한 위치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좋기는 해서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나는 시험장에서 요걸 더 선호하긴 하거든. 왼쪽과 오른쪽 명확하게 이제 식을 나눠주는 걸 선호하긴 하거든. 이렇게 해볼게요. f' 왼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근데 이 정도 좁으면 좀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문제일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f' 값이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위치를 좀 계속 나는 신경 써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이거 미분하면 x제곱에다 플러스 2a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건데 적고 나서 보면은 요거는 눈치를 좀 어느 정도 챌 수 있어야겠죠. 천천히. 지금 마이너스 b가 공통된 값이 이 두 개의 2차식이 그냥 서로 독립적인 2차가 아니라 두 개의 a, b를 공유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공통적인 옆에 다시 적는 게 낫겠다. 시험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점차 사건의 범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0가 지금 마이너스 b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b가 어딘지는 몰라도 오른쪽에서는 요 그래프 왼쪽에서는 요 그래프인데 서로 반대죠. 그치? 뒤집힌 거 서로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상황이겠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아까 마이너스 1,0도 지나는 거니까 전체 초벌 상황은 대략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의 그래프가 되겠네. 마이너스 1 지나는 2차식인데 마이너스 b에서 셔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다. 물론 이렇게만 만족을 하면은 얘는 이제 왼쪽 좌하단과 우상단을 쓰게 되는 그래프. 요거 떨어져 내려가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2차 개형 운동은 한근이 고정됐을 때 사실 이거 같은 함수잖아. 그치? 같은 얘를 가지고 결정되는 함수라서 얘만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즉, 요 2차식은 개형 운동에 잠깐 좀 적어볼까? 한근이 고정됐을 때 x 알파 같은 2차의 근 운동은 중근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t제곱을 비율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극값의 위치가 우하단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고. 왜냐면 간격이 멀어지면 아래로 많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고 2차 개형 운동을 통해서 이 개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영상을 그려보면 되겠다. 대수적인 부분도 잠깐 좀 미리 생각을 해주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라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건 거라서 이게 미지수 2개인데 하나 확정했잖아. 이런 건 바로바로 잡아 놓읍시다. 마이너스 1,0 승해야 되는 거라서 이 왼쪽의 함수가 도함수죠? 도함수가 마이너스 1,0 승해야 되는 거라서 f 마이너스 1의 값은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b가 0 이렇게 되는 건 거니까 이거 넘기면은 이 값이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2의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 b는 하나로 통일이 되는구나. 미리 날려놔도 괜찮고 뭐 그때 상황 봐가지고 필요할 때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형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b 값을 그냥 결정하면 되죠. b 값은
요거 때문에 요건 미리 좀 정해놓읍시다. 왜냐면 A가 클 때, 작을 때 이제 방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B의 값은 넘기고 넘겨주면 2A-1이 되는 거기 때문에 B의 값이 2A-1이 되는 거기 때문에 3A-1로 바꿔주면 되는 거구나. 요거는 이제 상황 되게 익숙하죠. 얘 최대 최소는 A 자체의 최대 최소 보면 된다고 이제. 그치. 개형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요게 지금 전체 상황 운동이 0 기준으로 끊기게 될 거고 0 기준 좌우 끊기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근이 항상 확정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요거를 왼쪽의 왼쪽의 함수를 x 플러스 1은 하나 고정인 상태에서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알파 근 운동 형태로 생각해 봅시다. 알파가 겹쳤을 때 이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근데 얘는 안 된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알파에 의해서 A가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알파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근 운동으로 마이너스 1근과 한 근이 실수전지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여기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뒤집힌 그래프, 왼쪽에 뒤집힌 그래프, 오른쪽에서는 뒤집힌 그래프를 뒤집어서 써줘야 되는 건데 만약 이렇게 됐으면은 요 부분에서 음수가 나오잖아. 그치? 전체 표시 좀 잘해줄까? 잠깐만 이렇게 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제 함수가 전체 F함수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됩니다. 밑으로 빠져나왔어 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제 근이 움직임에 따라 적당히 이 정도까지면 여기도 안 되지. 이 자식이 이렇게 운동한다고 했을 때 1, 알파 했을 때 여기도 이제 음수가 오면 안 되는 거라서 근이 점점점 운동하다가 지금 최소 여기까지는 와야지 천천히 여기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도 여기 자동으로 마이너스 B고요. 마이너스 B에서 꺾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 올라가 만나는 절편에서 꺾여 올라가면 돼. 절편에서 꺾여 올라가면 돼.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 부분 아랫부분 통과를 안 쓰고 위에서만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 값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0부터는 시작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나머지 한 근이 여기부터가 이제 기본 시작값인 건 거고 근데 조금 더 넘어갔다 보면 요런 형태가 될 거잖아. 근데 원래 왼쪽 2차식은 요건데 오른쪽은 얘를 써야 되는 건 거니까 얘도 세이프네. 그치? 이런 것도 전부 다 세이프가 되겠다. 이런 것들까지 여기 접어 올라가면은 약간 삼중근 개형처럼 계속 증가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올 세이프라 알파 한 0부터 쭉 올라가면 된다고. 뭐 이런 식의 알파까지 표현하는 값이 되겠다. 중간중간 리뉴얼을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많이 복잡해지면 그래서 이게 쭉 가다 보면은 0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더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쓸 거고 얘가 이제 쭉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부분이 오른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뭐 세이프죠. 왜냐면 이제 결국은 여기랑 여기만 잘 써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만 안 쓰면 되는 거거든. 이게 포인트네. 그래서 더 넘어갔을 때 알파가 더 증가해서 더 넘어갔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가면은 이 이제 아래로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이 부분이 통과하면 안 되겠구나. 더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더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이 형태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돼서 원래 알파가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하면 그때 중에서 알파가 쭉 가다가 여기가 접할 때까지만 갈 수 있고 더 넘어가면 이제 이 부분을 쓰게 되는 건 거잖아. 지금 내가 원하는 알파의 범위는 언제가 경계선이야? 접할 때 판별식이 0일 때가 오른쪽에 판별식이 0일 때까지 갈 수 있는 D0 값까지 갈 수 있겠다. 자, 요거는 이제 안 바꾸고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요 오른쪽 식이, 오른쪽 항상 그래서 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오른쪽 식의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요 판별식이 반쪽에 a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b의 값이, 그치? 얘가 0 될 때까지니까 요 경계선만 찾으면 되죠? 근데 b의 값은 이제, 요게 2a-1이니까 4a-4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천천히. 소리 여기 잘못했죠? 잠깐만 요거 판별식 써야 되는 반쪽 공식 잘못 썼지 이게 소리 반쪽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해주는 건 거니까 플러스 그냥 B가 되는 건 거구나. 근데 이 B의 값은 요거였었으니까 이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치? B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 값은 요게 지금 D가 0인 요 A 값을 찾으러 가는 중이어가지고 요 완전 제곱식이 좀 더 편해 보이죠? 이렇게 정수로 딱딱 떨어질 때는 A 플러스 1에 제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넘어가주면 원래 1에다가 여기 양변을 1 더해준 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 거거든.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A 값이 지금 이쪽에선 플러스가 하나 나오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이쪽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는 건데 A 값이란 건 지금 요거 접하는 상황에 A 값을 구한 거잖아. 접한 상황에 따라 이제 축의 위치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럼 A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A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루트 2인 상황이 이제 오른쪽 값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건 거니까 A 값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루트 2를 하나 여기까지 경계 갈 수 있고요. 굳이 알파 지금 A 값을 구하러 가면 되는 건 거라서 오른쪽에서 그냥 요거 쓰면 되는 건 거구나. 왼쪽은 그러면 왼쪽 여기서부터 알파가 0일 때부터 A가 요거일 때까지가 내가 이제 A, B가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인 건 거잖아. 그래서 한쪽 영역은 구했고 경계선은 구했고 나머지 요것만 이제 요걸 만족하는 알파가 0인 A 값만 구해주면 되겠다. 참고로 요거는 뭐 아까 어떤 상황이었었어? 마이너스 1근과 0근인 상황이었었죠. 마이너스 1근, 0근인 요 상황이 이제 첫 시작 경계선이었었잖아. 그럼 이제 중심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거니까 중심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요거는 이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a죠. 중심축 마이너스가 a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a란 중심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a가 2분의 1인 상황이 된다. a 값이 2분의 1인 상황. 천천히 a 값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그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네. 여기에서 요거 빼는 거라서 요거 집어넣는 거에서 요거 집어넣은 거 빼주면 되는 거라서 최대 최소 빼주면 되는 거라서 요 두 개 뺀 값은 집어넣어서 뺀 값은 3으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요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요걸 빼주면 마이너스 빠질 테니까 마이너스에 서로 속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네. n-m 계산해주면은 자 여기 2분의 3인 건 거니까 2분의 9에다가 답은 3번이겠죠? 답 3번.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연수 표시는 일단 좀 해놔주시고 F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8 기준으로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주어진 건데 일단 초벌 먼저 하고 좀 숫자가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 그래서 초벌을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점 기준 마이너스 8이면 꽤 큰 숫자인 건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먼저 잡아놔주시고 대략적인 초벌하고 내가 결정 어느 정도 라인 잡히면 다시 그림 그러니까 초벌 그림과 확정 그림이 다시 두 개 따로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그림 복잡하고 숫자가 좀 크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8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은 요 그래프인 거고 오른쪽은 요 그래프인 건 당연히 뭐부터 봐야 되는 거야? 요거 먼저 보는 거지. 얘는 확정 그래프인 건 거니까 3,8의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기는 하거든. 조금 더 정교하게 잠깐만 전체 얘가 지금 이상하신 분들 많았었죠. 8이라는 라인의 기준으로 8이라는 라인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요거 원래 3의 x승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래프잖아. 근데 그냥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걸 3만큼 이동시킨 거라서 8이라는 라인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8 점근선을 갖는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8,8이니까 정사각형 박스 정도는 좀 표현해봐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 초벌 그림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찍을 수 있는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샤프하신 농도를 이용을 잘 해달라고 현실적으로. 값을 알고 푸는 게 아니니까 지금 해보니까 알겠죠. 그래프를 대략이라도 그린 것과 그러니까 대략도 가능이 안 가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야. 초벌을 잘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정 위치가 어디냐면 일단 3컷만 확실히 알 수 있지. 그치? 이런 데 찍어보는 거라고. 고정 그래프는 내가 점을 찍을 수 있잖아. 3 집어넣어주면 얘가 0승이 되는 거여서 1 빠지는 거거든. 3,7 되겠다. 8에서 1 뺀 거니까. 그치? 그래서 3은 여기가 8이라고 했었을 때 반보다 작은 거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7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엄청 작게 그려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히 처음 본다는 느낌을 해서 다 같이 해봅시다. 이 문제 정도는. 얘가 지금 작년에 사실 해설지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생을 한 베스트 10 중에 하나일 거거든.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뭐 실제로도 어렵기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지수함수 특성상 오른쪽으로 가면 팍팍 커지지. 3, 9, 81, 이런 27, 81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반대쪽은 거의 0 붙어버린 금방 붙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4 집어넣었을 때 정도까지 넣어볼 만하다. 근데 5만 집어넣어도 엄청 많이 내려가는 거라서 4 정도는 넣어봐도 되기도 하고 지금 X가 K보다 K를 기준으로 왼쪽 영역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으면 좋겠죠. 많이 복잡할 땐 중간중간 혹시 구하는 값이 되게 제한적이지 않은지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보면서 갑니다. K보다 작은 값에 대한 판정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정수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이 3에서 4까지인 거여서 이 K값이라는 거 그러면 K보다 작다인 범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3에서 4라는 거는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아까 여기 3,7이라고 썼는데 4 정도는 잡아볼 만하다고.
근데 지금 4를 여기다 잡기에는 요 정도까지 그냥 잡아봅시다. 4, 잡아놓고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다. 결정이 어차피 확대해서 과장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정수 판정은 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긴 되게 헷갈리는 그래프죠. 헷갈리는 게 문제인 그래프라고. 일단 범위 잠깐 뭔지는 몰라도 3은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는 3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4 정도는 넘으면 4 집어넣어주면 3의 1승이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8 해가지고 5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구나. 여기가 5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 천천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거잖아. 여기 7, 5까지 요 해당 구간 내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결정 위치는 잡으면서 가야 된다. 근데 왼쪽은 사실 생각할 게 별로 없는 게 어차피 지금 정수 형태 판정이어가지고 뭐보다 큰지 작은지 정수 라인 5, 6, 7 같은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에 최대한 초벌을 하고 넘어가줘야 돼. 그치? 5, 6, 7 같은 걸 기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어차피 이미 8이야. 여기 정근선이 8이야. 근데 어차피 7 이상수선 이 사이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거죠. 7과 8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상관도 없지, 시상초.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도 내가 3보다 더 작은 뭐 2라든지 1이라든지 0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넣어본다고 생각해. 지금 경계선 같은 거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승인데 그런 숫자는 0이잖아, 그냥. 사실상. 그치? 근데 그림상으로 해보면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기는 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0만 집어넣어봐도 벌써 27분의 1이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에서 27분의 1만큼 빠지면 거의 안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표현이라는 의도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7과 8 사이 숫자 분화가 이렇게 떨어진 이 경계선만 잘 잡아주면 되겠다. 다시 그려줘야 되겠죠, 어차피. 조그맣게 그려야지 다시 그릴 때 훨씬 더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릴 수 있다고. 그럼 안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쳐놔주시고 이 그래프는 지수함수 기본골 그래프를 기준으로 좌우도 움직이고 상하도 움직이는 거라서 이건 맘대로지. 여기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래프는 내가 맘대로 움직일 수 있죠. 이런 형태로. 근데 뭔 파악할 수 있으면 좋긴 좋아. B에서 점근을 갖는다 정도만 확인해주면 좋긴 하겠다. 어차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경계값은 경계값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찾아줄 거기 때문에 내가 얘가 어딘진 몰라도 B라는 점근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충분히 표시를 해달라고 움직이면서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A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건 어차피 여기 경계선을 집어넣어서 확인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상황 잠깐 초벌 아직 읽어보지도 않긴 했습니다. K가 3에서 4까지 움직이는 동안 내가 K보다 작은 값을 포함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여야 돼. 항상 2개가 되도록 하는 A, B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에서 3까지 요 사이를 움직이는 동안 여기 정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어차피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얘는 오늘 빠질 거란 말이야. 그치? 요 2개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수가 2개이려면 둘 다 겹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죠. 대략적으로는. 근데 지금 뭐 K값이 움직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니까 얘를 이제 확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 정도에서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 거지. 웬만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92 라인보다도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22, 30보다도 얘가 좀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84에서 88 넘어가면 그때부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조금 높긴 하죠. 시간 대비해서 또 느리고. 자, 그래서 얘를 좀 크게 다시 한번 그려봐 줄 텐데 너네는 이걸 그냥 그대로 확대해 주는 게 생각할 시간을 그냥 그대로 확대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익숙한 상태인 거니까 조금 더 명료하게 그려볼게. 결정 위치들을 과장해서 그릴 거거든. 8이라는 위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 위치이긴 한 것 같고 3이라는 위치랑 그러니까 이걸 같은 기호로 그릴 필요는 없긴 해. 그럼 그래프가 너무 커지잖아. 우리 필요한 건 어차피 정수 결정이라서 결정 부분 과장해서 그릴 거면 과라고 좀 적어놔 주십시오. 옛날에 극한에서 많이 갔었죠. 3의 위치랑 4의 위치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안 들어간다까지 이 범위에서 지금 K가 움직이는 중이라고 해석을 계속하면서 할 겁니다. K보다 작은 위치에서 정수점의 개수가 2개다를 계속 재인지를 시켜놔 주시고 내가 여기서 지금 꺼낼 건데 정수 개수 지금 K보다 작은 거의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값의 개수가 항상 2개가 되도록 왼쪽을 설정하라거든.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8이 한 이쯤에 있겠지만 이것도 굳이 여기까지 그릴 필요 없이 한 요 정도 잡아도 크게 상관없겠지.
그치? 마이너스 8을 요 정도로 이쁘게 잡아주면 내가 이거 오른쪽 그래프는 확정 그래프인 거고 왼쪽 그래프에 적당히 비점근선을 갖는 그래프로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두 번 보니까 훨씬 편하죠. 그래서 항상 분할 시도하라는 거예요. 첫 바퀴 때 최대한 빨리 초벌 시도 1분 30초 정도 확인만 하고 쭉 다른 거 풀다가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퀴 때 보면 훨씬 편하다고. 세 번째 바퀴 되면 훨씬 편하다고. 그래서 첫 번째 바퀴 엄청 빨리 돌아야 되고 두 번째 바퀴 때 시도해봐야 되고 세 번째 바퀴 풀게 되면 같은 난이도도 시간은 확 떨어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8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확정 그래프인 오른쪽이 확정 그래프인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가 7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정수점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좀 과장해서 그려주면 훨씬 편해. 이 아래는 상관도 없잖아. 7 아래는 지금 4에서는 지금 여기가 5였었으니까 4,5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인 건데 어차피 이 사이에선 점근선이 이렇게 이 사이에 움직일 거니까 적당히 한 요 정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이쪽은 상관이 없는 그래프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과 4 사이에서 K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K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 정수인 점의 개수는 F가 정수인 건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지. 그건 3개밖에 없구나. 5가 있거나 6이 있거나 고려 대상이 7이 있거나 8은 불가능하다고. 그치? 8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K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줘야 돼?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랑 이렇게 움직일 때랑 여기 이 꼴일 때까지 끊기는 거 조심. 경계 끊기는 거. 여기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도 확인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K값이 잠깐 생각을 해봐주면 K값이 만약에 이런 데 있었다고 치잖아. 그러니까 요거 2다인 거에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 끊겨야 되고 이 바깥쪽에는 없어야 되는 형태의 표현값인 거. 모든 실수의 값의 범위가 결정 확정인 거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쪽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좀 생각을 해봐주면 만약 K가 여기 있었다고 치면 여기보다 작은 쪽에 정수, 함수값의 개수는 이미 3개가 되고 오른쪽에서만 3개가 돼버렸지. 얘는 합치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몇 개가 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상관없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4 오른쪽에서 안 되는 거니까 4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일단 H단쪽 오른쪽에서 하나, 두 개가 6, 7이 결정이 2개가 이미 나왔어. 그럼 오른쪽에 내가 그래프 움직이면서 이쪽에서도 정수인 함수 개수가 2개 이려면 총 다 합쳐서 2개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천천히? 추가로 더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2개 이미 가져간 건데 이런데 막 5 같은데 여기 정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미 왼쪽에서 정수 5가 있어. 그럼 안 되는 5가 있으면 안 되는 건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 잡아가지고 5, 6, 7, 8, 여기 8 살짝 위쪽에 표현해주면 좋긴 하겠지. 6, 7, 8 표현을 했을 때 5 같은 건 있으면 확실히 안 되는 건 거고. 점근선이 B라는 점근선 자체가 5여도 괜찮아. 얘가 5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 되는 거예요. 그치? B가 5이면 점근선이 5인 거니까 5라는 값은 절대 못 갖는 거잖아. 마지막 끝날 때까지, 무한대까지 못 갖는 건 거잖아. 8 이상도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지. 8도 있으면 안 되죠. 9도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도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대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이 사이에서 6, 7만 가질 수 있는 거라서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되게 헷갈리긴 하거든, 천천히. 자, 여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K값이 이런 데였다고 하면 이렇게 왼쪽인 건 거니까 그때도 2개여야 되는 건데 이 오른쪽 그래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수가 7 하나밖에 없다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 하나를 보충해줘야 되죠. 7은 같던 말던 아직은 상관이 없기는 7은 같던 말던 아직 상관없긴 하는데 여기서 6바퀴 추가로 가져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 하나, 여기 7 하나, 6 하나가 양쪽에서 가져줘야 되는 건 거지. 그래서 6은 무조건 가져줘야 되는 거구나. 7은 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얘가 5로 확정이 됐다. 6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려면 점근선이 5 이상이어야 되는데 6이면 안 되죠. 점근선이 6이면 6은 안 갖는 건 거잖아. 6이 이렇게 돼버리는 건 거니까. 그래서 점근선은 B 값은 5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7은 이 위쪽에 생각해보면 7은 또 안 가져야 되거든. 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쭉 가다가 K값 쭉 가다가 여기까지 끊겨야 되거든. 3 집어넣었을 땐 생각이 쉬워요. 3 집어넣었을 땐 7 갖고 왼쪽에서 6 가지면 되는 거니까 방금이랑 같은 조건, 방금 전까지는 같은 조건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 3 아래쪽이, 안쪽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범위 정확히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여기도 되면 안 되는 건 거거든. 여기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 K가 이런 데 있으면 만약에 얘가 7도 가져버렸어, 정수를.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얘 안 가져도 지 혼자서 2개의 정수를 갖는 거니까 이 구간도 2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3 안쪽도
괜찮아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7은 안 가져줘야지 내가 여기서 오른쪽에서 7을 가져줬을 때는 되고 7을 안 가졌을 때는 얘 혼자 지 혼자는 못 돌아간다고. 아, 요건 안 가지고 요건 가져야 되고 얘가 5인 건 거니까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계선은 b는 5로 확정이 된 건 거고, 그럼 함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 자체는 왼쪽에 있는 함수가 왼쪽에 있는 함수가 얘 x-a에다가 플러스 5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에 의해서 정수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a, 지금 여기가 그래서 a-8이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6보다는 커야 되고요. 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6에서 얘가 지금 6에서 7 사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7을 안 들어가고 6은 들어가야 되는 이 형태가 돼야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요거 일단 넘겨주면은 1에서 2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건 거고, 그럼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 2의 요거 수행해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8은 가능하고 9는 안 되는 거네. 8까지만 되는 거. 자연스러웠으니까 8만 되는 거. 8에서 A값이, 요게 지금 A값이 될 수 있는 게 8에서 시작해서 9까지 되는 건데, 8은 가능하고 9는 안 되는 건 거구나. 8만 되는 거다. A값은 8이 될 거고, B값은 5 해주면 정답은 13. 자, 초고상계수 1짜리 3참수, x의 3승점점에다 3차씩 잡아놔주시고, gx가 지금 보니까 분수 형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리미트 극한까지 있어서 아마 요 모양만 가지고도 0분의 0골 근계수 비교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항상 이제 다항식이라는 건 2차, 3차, 4차라는 수트의 메인 세 가지 재료들은 접근할 수 있는, 내가 처리, 연산할 수 있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겠지. 대수적인, 크래프적인, 인수적인 관점. 특히 근계수 비교할 때는 인수적인, 내가 세 개의 근을 찾아야겠다라는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계수 비교 상황. 0개수가 서로 몇 개인지, 어디에서 근이 서로 약분이 되는지, 이런 연산들. 그치? 세 개 근을 찾아주면 되는 건 거라고. g라는 함수는 fx가 0일 때랑 아닐 때랑 쪼개져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예시 계속 들어가면서 해주세요. fx 그래프 있을 때 이런 식이 있으면은 f가 0일 때는 여기일 때는 g라는 함수값이 그대로 지정이 됐다고 3,3,3이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g가 f에 의해서 연산되어 있는 상태. 이 함수가 이제 g의 메인 함수라고 보면 되겠다.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x가 3으로 봤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요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0분의 0꼴이어야 되는 건 거지. 얘가 0분의 0꼴이 아니면은 연속인 함수가 갑자기 함수가 극한값이 다를 수가 없으니까 일단 0분의 0꼴이어야 됩니다. R은 0으로 확정이고요. 그렇단 얘기는 3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기 때문에 3근을 하나 일단 확정이다. 근데 요게 0이면 얘도 0인 건 거잖아. 얘도 0인 건 거잖아. 그러면 얘는 1로 점점 가는 거라서 참고로 별표 쳐놔주시고 0분의 0꼴 연산에서 상수로 2로 가는 항이 있으면 K로 가는 항이 있으면은 상수로 가는 항이 있으면 상수 취급입니다. 적어도 리미트 3인 이 상황에 한해서는 요게 1로 가는 거니까 1 상수 취급을 해서 날려도 괜찮다고. 여기에서만 요 뒤에를 1 취급해주면 되겠네. 즉 0분의 0꼴 상황이 되는 건 거구나. 3집어넣어서 0 돼야 되기 때문에 3집어넣어서 0 돼야 되기 때문에 F6의 값도 0이라는 걸 그래 벌써 두 개나 찾았다. fx가 지금 이미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치? 항상 미지수 하나 남은 그건씩 잡아도 괜찮습니다. 요 알파는 뭘로 잡으면 되니까 요 식에 의해서 잡히겠죠. 그치? 지금 내가 0분의 상황이라서 f가 0인 상황인 거를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건 거라서 요거가 되는 거고, 그 해당 위치는 f가 0인 그 해당 정확한 극한이 아닌 함수값 위치는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얘가 2가 돼야 되거든. 즉 얘가 지금 2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여기에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알파 값 구할 수 있겠네. 알파 값을 그대로 준식 잡아주면 알파를 잡을 수 있겠다. 천천히.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x-3에다가 아래쪽 f 적는 거야. x-6에다가 x-알파. 여기까지가 f 함수고요. 계속 뭐하고 있는지 인지해놔 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고, 위쪽에서는 여기다 x 대신 x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되는 건 거지. 요 값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x 되겠네. 플러스 3 해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얘가 약분되겠구나. 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3씩 더해졌습니다. 원래는 뒤에 f 플러스 1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f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건데 요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한해서 리미트 3이란 요식을 사용하는 상황에 한해선 얘가 1로 상수 취급된 연산을 해주면 된다고. 요 값이 2가 되겠다. 요거 3-1에서 2가 되겠다. 천천히 요식 그대로 한번 빼주면은 3으로 가는 건 거니까 요건 일단 약분될 거잖아. 좀 옅게 사용해주세요. 이제 끝날 때도 줄 한 번 더 사용해야 돼가지고 요거 재활용해야 되거든. 좀 샤프 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분되고 난 다음에 이제 리미트 3에서의 식은 리미트 3에서의 준식은 다시 정리해주면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알파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3 집어넣어주면 3에다가 여기에 6-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가 2가 되는구나. 3도 날라가겠네. 3도 날라가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자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는 넘어가주면 이렇게 넘어가주면 3알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면 12가 되는 거라서 알파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알파 값이 4라는 걸 확정시킬 수 있겠다. 알파 값이 4면은 요거는 x-1이 되는 거지. 그치. 조심. 요 전체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요게 지금 F 상황이고요. 요 상황이 지금 F 상황이고요. 요 앞에까지가, 요 덩어리가 F 플러스 3 상황입니다. 뒤쪽에 F 플러스 1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요 값이 지금 F 플러스 X 플러스 3 상황이고, 요 상태에서 조금 헷갈려도 이거 다시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요게 이꼴 G 함수가 되는 거기도 하잖아. 이꼴 G 함수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 5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거든. 그치? 5를 집어넣어주면은 자리가 이꼴 천천히 5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요 정도면 할만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재활용 할만합니다. 1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5 집어넣으면 5 곱하기, 자 요거 미리 약분을 할 걸 그랬구나. 요거 약분할게요. 그치? 요거 약분해가지고 요게 그럼 날아가는 거죠. 그럼 요것도 날아가고 난 다음에 여기 5 집어넣으면 4가 되고 난 다음에, 조심, 아까 리미트 3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0분의 0꼴이었었기 때문에 1로 가는 상수는 상수 취급을 했었거든. 그래서 날렸었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마지막 G5 상황은 상수이니까 대등한 상황이죠. 요것도 온전히 계산해줘야 된다고. 아래쪽에 F가 요거였으니까 요거 어차피 있어야 되는구나. F 값이 5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요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5 집어넣으면 1 해준 상태에서 요거 F 값에다가 1만큼을 더해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줘야 된다고. 5 상황에서는, 여기 x에다가 5를 집어넣은 상황에서는 F 값에다가 1 더해준 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3 상황에서는 0분의 0꼴이니까 상수 취급한 거고, 구한 5 상황에서는 헷갈리면 이거 다시 한번 적는 게, 밑에다 다시 온전히 적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는 상수니까 온전히 계산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 난 다음에 답은 20 해주면 되겠네. 4번. 자, 방정식 로그 형태에 주어지고, 일단 밑부터 통일을 해줘야 될 텐데, 자, 요쪽을 지금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통일이 된 거고, 요거 제곱을 해주면은, 자, 얘는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제 안쪽 길이 같으면 되는 거거든. 최대한 이렇게 좀 소거연산 통해서 넘어가주면 요게 마이너스 4x가 되고, 필기량을 좀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자, 요거 반대로 넘어가주면 요게 마이너스 12가 된 다음에, 요게 지금 이꼴 0 되는 건 거잖아. 그치? 요거 인수분해가 지금 요게 2,6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될 수 있는 게 원래는 6이랑 마이너스 2랑 둘 다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당연히 요거 양수인 거는 요것만 가능하겠다. 정답은 6. 자, 도수열 ANBN에 대하여 일단 범위가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이거 전부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보통 요 큰 2A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될 거고, 요 값이 지금 큰 A 값이 10으로 주어진 거네. 그래서 요게 20이 된 다음에, 자, 요거 넘겨주면 요게 14가 되는 거여가지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값이 A-B인 건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4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앞쪽에 A 값은 10 해가지고 정답은 24. 자, 함수 fx가 지금 곱형태 3차 주어지고, 지금 f 프라임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미분해주면 되겠죠. 앞에 미분해주면은 2x에다가 뒤쪽에 그대로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점점으로 생략을 할게요. 요런 사소한 계산 압축 같은 거 좀 연습 계속 해봐 주시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a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1의 값을 알고 1 넣었을 때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요거는 지금 여기다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a입니다. 4 플러스 a 이렇게 플러스 1 넣어주면 2 곱하기 자 요거 2 플러스 a 되겠네. 2 플러스 a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는 8 플러스 요 정도는 그냥 하는 게 낫겠지. 플러스 4 플러스 2a가 된 다음에 요 값이 지금 32가 주어진 거라서 자, 일단 a 값은 4a가 될 거고 이제 12가 넘어가 주면은 얘가 20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a 값은 5 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5. 자, 두 곡선 지금 3차랑 뒤집힌 2차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요건 지금 3차식에다가, 요 마이너스 x제곱은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의심할 수 있겠죠. 요거 어차피 지금 넘겨주면 x제곱 묶일 거기 때문에, f-g 관계를 이제 관장하는 차이 함수가 요 관계 함수건 차이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넘겨주면 3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는 거라, 요 3x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2 이렇게 되는 거거든. 즉, 어떻게 0에서 중근 가지고 2에서 한근 갖는 거라 지금 이 위쪽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0에서 중근 가지고 2에서 한근 갖는 내가 원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요거 3차 관계에서의 중근 한근에서의 넓이는 12분의 최고차의 간격의 4승 해주면 됩니다. 3차식 넓이니까 4차의 비례입니다. 최고차 계수는 관계가 지금 3이 있는 거고 간격은 x 간격 써주면 된다. 2의 4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자 요거 4분의 16 해주면 되겠네. 정답은 4. 자, 그러니까 제 AB가 2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2짜리에, 지금 AD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각도 두 개가 이쪽 각도랑 이렇게 두 개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 보기 전에 잠깐 좀 배분 쳐놔주시고, 원과 원이 두 개 이렇게 겹쳐있으면 보통 사인 법칙을 통해서 R1과 R2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요쪽 삼각형 통해서 요원에 대한 내용은 요원의 사인 법칙은 요 삼각형을 써야 될 거고 요원에 대한 이제 사인 법칙은 요쪽 삼각형을 쓰면 되는 거라서 예분의 얘랑 뭐 예분의 얘 즉 가운데 있는 요 공통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죠. 근데 일단 문제가 빈칸이어가지고 읽어보면 되겠다. 자, 일단은 지금 R1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R1의 값이라는 건 조심, 요 반대쪽을 쓰는 겁니다. 요 삼각형이 내접 삼각형인 건 거니까, 아마 예분의 얘의 사인 법칙을 쓴 거겠지. 뭐,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도록 하고, 두 번째 R2의 값이라는 건, 요 원의 반지름이라는 건 요쪽 반대, 교차로 써야 되는 거거든. 요 삼각형을 쓰는 거라서, 예분의 얘를 쓴 거 같죠? 공식 좀 적어주면서 할게요. 반지름이라는 건 2사인분의 대응변인 건 거잖아. 요 삼각형에서 2사인분의 대응변이니까 2사인분의 BD가 있으면 되는 거고 2사인분의 즉 2사인분의 BD가 있으면 되는 거고 지금 사인 값이 잠깐 요거 혹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120도 이렇게 잡아 놓읍시다. 자 그럼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짜리가 되는 건 거지. 그치? 요게 2분의 루트 3이어가지고 2분의 약분되고 루트 3분의만 남겠다. 그래서 여기 뒤쪽으로 루트 3분의 1 요렇게로 빼줄게요. 얘가 가번. 여기 지금 아마 가나다에 알맞은 말이 요게 가나다인 거여가지고 얘는 지금 루트 3분의 1로 먼저 잡아 놔주시고 자,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는 건데 지금 ABD는 이쪽은 같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주어진 거라서 제곱 플러스 제곱은 있는 거 같고 천천히 마이너스 뒤쪽에 2배 이거 코사인 해주면 된다. 2배 요거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도 마찬가지 요 같은 각도 써주면 되는 거잖아. 2분의 1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바꿔주고 반쪽해주면 플러스 2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소괄 삼각형 좀 연습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Q의 값이 나번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디귿번에서 지금 R1, R2를 곱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R1은 요거 루트 2분의 1로 바꿔주면 루트 2분의 BD랑 R2는 지금 루트 3분의 BD여서 지금 BD가 있어야 되는 건 거구나. BD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사실 여기서 구해놓은 거네. 요거는 지금 요게 지금 2의 제곱 1의 제곱해서 5 플러스 2인 거니까 얘가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BD는 요 길이가 지금 루트 7이 루트 씌워주면 루트 7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7, 루트 2분의 7이 될 거고 R2는 루트 3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지. 루트 3분의 7 최대한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주세요. 여기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곱한 값은 위쪽에 7은 그대로에다가 루트 6분의 이렇게 되겠네. 자, 세 개를 곱해서 제곱해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아래쪽에서는 일단 루트 18분의 14가 되는 건데 거기다 제곱을 해주면은 자 요게 18이 될 거고 자 요거는 2의 제곱 7의 제곱으로 쪼개줍시다. 그리고 자 여기 9 곱한 거니까 2분의가 하나 약분되는 거라서 이런 계산될 때 조심하십시오. 49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정답은 98. 자, 모든항의 자연수인 등차수열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 등차수열은 AN 플러스 B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보통 어떤 걸 제일 많이 보긴 하지? 얘도 자연수이고 얘도 자연수를 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러니까 등차수열에 우리가 표현법이 되게 많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선이기는 한데, AN 플러스 B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은 좀 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쓰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다. 식이 딱 봐도 훨씬 더 지저분하긴 하잖아. 생각할 게 많고 머릿속에 램 용량을 많이 차지를 하게 된다고 이걸 줄여야 되는 건데 보통 그래서 얘를 많이 접근하긴 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등차수 잠깐 좀 개념 정리 좀 꼼꼼하게 하면서 갑시다.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다. AN이라는 등차수의 직선이 있어. 그 다음에 요 보통 급수랑 같이 물어본다고. 1차식에 뭘 물어봐. 절대값을 씌우던지 이제 급수를 물어보던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 이건 조금 특이한 게 요거 놓치는 분들 있을걸? S에다가 절대값, 그러니까 급수 한 번 더 취해져 있죠. 그래서 여긴 한 번 넘어갈 때 시그마 씌우면 다음 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일반화, N 넣고 N-1 넣고 빼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준위, 마치 척분과 미분 관계랑 똑같지? 이과분들은 요거 익숙하죠. 최고 찾기 비교할 땐 실제로도 적분하고 실제로도 미분해주면 되는 건 거잖아. 유효랑 비교할 때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미분 관계처럼 급수를 취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일반화를 취하면 이제 A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미분 관계처럼 생각을 1대1 대응이라는 생각을 이건 확실하게 1대1 대응이지. 적분처럼 적분 상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얘 있으면 얘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뭐 한 번 더 준 거야? 시그마 SN까지 해서 한 번 시그마 더 씌운 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준위가 총 3개 준위인 건데 AN과 S 급수 사이 비교여가지고 접촉분 형태의 개념은 급수가 2번 들어간 거에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등차수열과 급수라는 건 표현형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여기도 뭐 보통 3가지 정도 있고 SN도 한 3가지가 있잖아. 정리 많이 썼으니까 요거 복습 영상에 같이 붙여서 줄게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표현형을 쓰는지 인수꼴을 쓸 건지 대수꼴을 쓸 건지 얘를 메인 식베이스를 잡을 건지 얘를 잡을 건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는 합니다. 계산량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잡으면 계산량이 너무 폭발을 한다고. 보통 이렇게 잡기는 한데 여기선 조심해야 되긴 하지. 둘 다 자연수이려면 그럼 얘가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면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기는 하죠. 왜냐면 1항이 A 플러스 B인 거니까 1 같은 거 막 껴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이긴 한데 좀 더 안전한 건 뭐냐면 초항이 자연수면서 공차도 자연수. 얘가 정확한 네이티브식이기는 하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정 어떻게 확인하니까 자연수, 모든항이 자연수라는 건 끝나고 여기 대입 형태로 구간식을 집어넣어보면 결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중간식을 굳이 복잡한 식을 쓸 필요는 없기는 하거든. 뭐 상관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표현형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형, 뭐 그래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 거니까. 그렇지? 얘 또는 얘가 가능하고, 얘는 되게 익숙한 꼴이죠. 천천히. 어떻게? 최고점 계수를 표현을 따로 안 할게요. 얘라는 거는, 요거는 생략을 하고 영상을 보내줍시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물음표 찍어가지고 보내봐 주십시오. SN이라는 등차 급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2차식인 건데, 원점 지난 2차인 건 거니까, AN제곱 플러스 BN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가능하죠? 혹은 원점 지나는 2차라는 걸 이용해서 뭐 요것 또는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요 알파라는 근을 이용하기도 하지. 혹은 여기 m,em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직선사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초항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요 중심의 위치에서 반칸 더한 거니까 이런 식의 직선이 된다. 여기 지나는 이런 식의 직선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m, 2m, m 플러스 2분의 1 요 관계를 통해서 두 개를 연립해야 될 땐 이런 식으로 인수 형태로 식을 세우기도 하죠.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최고층에서 A라고 잡을게요. 원래 공차의 반쪽이니까 2분의 A라고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만 봐도 이지선타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뭘 식베이스로 잡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잡는 거야? 0근과 알파근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x, x만 이때는 함수 잡는 게 조금 더 덜 헷갈리게 되겠죠? 이렇게 인수 형태를 잡으면 어떨 때 이제 이용하는 거지? s는 s 형태일 때 인수가 서로 약분되는 경우 s5의 값과 뭐 k 값과 l의 값을 비교하는 형태로 뭐 인수가 하나 더 주어질 수도 있는 건 거고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땐 인수꼴이 서로 소거가 최고차도 소거되고 인수도 소거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 표현형이 있거든?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잠깐 생각. 항상 기본은 뭐예요? 식베이스를 잡으니까 3, 4, 4차 식베이스를 잡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여기도 식베이스를 잡는 방법이 다양한 거는 항상 기준 주어진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값이니까 얘가 하나 줘. 얘는 숫자로 고정값을 줘야 얘가 결정 변수죠. 얘는 숫자잖아. 그치? 결정된 건 거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A7이 하나 줬으니까 얘가 주어진 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식베이스로 잡으면 급수를 두 번 취해야 되는 건 거고 얘를 AN 플러스 B라고 잡아주면 급수 한 번 취하고 두 번 취해줘야 되는 건 거고 뭐 물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큰 상관은 없긴 한데 얘를 취해줘도 일반화를 두 번 취해줘야 되는 거지. 얘를 일반 항식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얘를 식베이스를 잡으면 한 번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한 번 적분해주면 일반화를 얘기한 겁니다. 한 번 일반화하면 얘가 되고 한 번 이제 급수를 취해주면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식베이스가 제일 편할 거고 그럼 SN 가운데 준이 원래 F에서도 미분과 적분 연결하면 F를 식베이스로 잡아서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하지 도함수를 베이스 잡아서 적분 하진 않잖아. 가운데를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위치도 가속도도 구하기가 편한 건 거니까. 그래서 요걸 잡을 건데, 얘는 그럼 식베이스를 어느 형태로, 인수와 대수 중에 어느 꼴로 잡는 게 편할까? 일반화도 해야 되고, 급수도 취해야 되니까, 얘 급수 취하긴 귀찮죠. 그래서 요게 식베이스가 가장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치? 근데 여기다 뭐까지 생각해줘야 돼? 자연수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건, 이렇게 되면 얘를 식베이스 잡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요? 왜냐면 AN이 자연수인 건 거니까? 이건 결과로 집어넣는 형태 조건이 훨씬 편하다고. 다 구했으면 그게 자연수인지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건 거잖아. 부정방정식이 되는 건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후기형입니다. 어떤 식마다 우선순위 조건이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주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식베이스로 잡을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요거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거라서 자, 요거에다 일반화 취해주면 되는 건데 일반화라는 건 n 넣고 n- 넣고 뺀 거기 때문에 요거 알고 있으면 좋긴 하죠. 그래서 an에다가 일반화를 취해주면 a 앞에 크게 묶어주고 난 다음에 요거 일반하면 2n-1인 건 알고 있어야 되고 2n-1 이렇게 되는 거 n제곱에다 n 넣고 n- 넣고 뺀 겁니다.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b에다가 요거 n에다가 일반화 취해주면 1인 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거에 대한 일반화가 1대 대응이라서 미분처럼 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 7 집어넣는 거든. 근데 사실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거 S를 내가 메인 식베이스 잡고 H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여기 7 넣고 6 넣고 뺐어도 괜찮죠. 근데 어차피 A를 구해놓으면 이제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재활용 해야 되는구나. 끝날 때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구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입꼴로 거리곱 같은 걸 쓸 건지 합수를 실제로 구할지는 재활용의 여부에 의해서 두 번 쓸 건지 한 번 쓸 건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7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7 집어넣어주면 H7의 값이라는 H7의 값이라는 건 A 곱하기 자 요거 7 집어넣은 거 뭐 있냐? 왜 이렇게 헷갈리냐? 13에다가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얘가 1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요거 알아서 X랑 구분하는 건 머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알아서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배수 이렇게 해도 괜찮죠. 배수 이렇게 해도 괜찮고 X랑 헷갈릴 것 같을 때 여기 X 없으니까 X라고 적어도 상관없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건 거고. 그럼 얘가 13의 배수잖아. 배수 정수분류는 또 익숙하지. 그럼 얘가 13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요거. 확실하게 써야 되는 이제 결과물로서의 조건 항상 이렇게 표시를 좀 잘 이쁘게 해놔 주십시오. 동그라미 쳐가지고. 표시 잘 해놔 주시고. 방금 쓴 게 이거 쓴 거거든? 그러니까 다 쓴 재료는 지워내면 좋습니다. 완전 1대1로 대응을 시켜내는 거니까 필요충분 조건인 건 거니까 이렇게 소거하는 거고 요거 급수도 구해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SN이었단 말 여기다 급수를 취해야 되죠. 근데 얘는 되게 귀찮은 일이기는 하다. 그래서 여기다 급수를 취해주면은 천천히 해봅시다. 이 공식 엄청 오랜만에 쓰는 거 같지? 여기 SN에다 급수를 일단 헷갈리니까 급수 10도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다 급수를 취해주면은 A로 묶어가지고 N제곱에 대한 급수는, 근데 N으로 적긴 많이 귀찮아서 7 집어넣으면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곱의 1부터 7까지의 합은 6분의 1로 시작하죠. 7 곱하기 8 곱하기
15가 되는 거 맞나? n 플러스 2n 플러스 엄청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b로 묶어가지고 2분의 요건 7, 8이 될 거잖아. n의 급수, sn의 급수를 취한 건 거니까 요 값이 근데 a, b에 대한 숫자가 되는 건데 얘가 644가 이렇게 주어진 거구나. 그치? 요건 단순 계산이 되겠다. 6이 약분이 되면은 4 한 번, 5 한 번 남을 거라서 20에다가 140이 될 거고 20 곱하기 7 남겨놓을게. 어차피 약분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같은 경우 천천히 알아서 잘 해보십시오. 4니까 7, 28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 곱하기 140, 140A, 28B, 644가 되는 건데, 뭐 이런 거 잘 난 해봤으니까 아는 거긴 한데, 28 약분되죠, 전부 다. 왜냐면 28, 여기 4, 7 있으니까 28 전부 다 날라가겠지. 당연히 알아서 만들어 놨을 거거든. 그래서 28로 약분하면 7, 4니까 5A만 남을 거고, 여기가 지금 5A 값만 남을 거고, 28 다 날라가가지고 B가 남을 거고, 얘가 28로 약분하면 7로 먼저 나눠줍시다. 7로 나눠주면은 9, 63에다가 2가 되는 건데 7 나눈 거니까 28, 4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25에서 둘 빠진 거니까 23이 되는 거, 23이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B의 값이 13의 배수였었거든. 근데 지금 AB가 자연수인 거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AB가 자연수인 거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인 거라서 AN, BN은, 그니까 이거 L쌍도 이거 쓰지도 않았다, 조심. 이거 쓴 게 아니야. A, B는 여기서 얘 스페이스로 가져온 건 거잖아. 얘에 의한 내가 자연수, 개수를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되는 건 얘가 모든 항이 자연수.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을 때 얘가 자연수인 조건을 찾는 건 거니까. 근데 어쨌든 A, B가 자연수인 거 먼저 확인하면 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정수로도 밑으로도 마이너스 같은 것도 빠질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이거 그냥 B에다 13 집어넣으면 되겠죠. 13, 26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텐데 13이 제일 의심스럽지. 13 집어넣으면 B에다 13 집어넣어주면 10 남은 거니까 A는 2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은 A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값이 2가 되는 거고 A 값이 지금 2가 되는 거고 B 값이 13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자연수 맞죠? 초음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가 되는 게 맞기는 하다. 항상 끝날 때 결과로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식은 최대한 간단한 식을 잡고 여기다 2만 넣어주면 되겠네. 자, 2 집어넣어주면 이게 3이 되는 건 거니까 3이 6에다가 6 플러스 13 해가지고 19 해주면 되겠다. 19 해주면 되겠다. 자,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지금 fx의 한 부정적분을 큰 f, 원래도 이렇게 표기하죠. 뭐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긴 하지. 부정적분이라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적분 끝나고 플러스 c가 하나 붙습니다. 이거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그치? G의 부정적분을 큰 G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C가 붙겠다. 당연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각각 구해줘야 되고요. 되게 전형적인 형태의 범위 적분 형태입니다. 이거 항상 두 가지를 먼저 구해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1 집어넣어서 1,0이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양변에 미분하는 것도 두 가지 먼저 잡아놓고 가면은 자, 1 집어넣어주면은 0 이꼴 0 이꼴 자, 이거 1 집어넣어주면 F1에다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넘어가주면 이꼴 3이 되겠다. F1의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천천히 양변 미분해주면 요거 소거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 미분해주면은 미분한 식은 f 이꼴 자 요거 공미분해가지고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f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고 뒤쪽에서는 마이너스 4x가 되겠네. 그치? 요거 서로 소거되고 요 값이 이꼴 넘어가주면 4x가 되는 건데 잠깐 1초씩 생각 x끼리 서로 약분되고 나면 이게 모든 실수라서 항등식인 거잖아. x가 0일 때 말고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 f'은 4가 돼야 되거든. 요거는 뭐지? f는 4x 점점이죠. 그래서 F가 4x 점점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데 1,3이려면 1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보정해줘야 되는 거구나. F가 그냥 결정이 돼버렸다. 천천히 밑에 식 봐줘야 되고요. 밑에 식에서 질문이니까 요것도 되게 익숙한 모양이지.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미분한 거라서 이런 거 적분 복원이라고 하죠. 뭘 미분하면 얘가 될지를 통해서 거꾸로 양변을 적분해 주면은
자, 이건 말 그대로 곱미분이었을 거잖아. 양변 적분해주면 그대로 복원돼서 큰 F 곱하기 큰 G가 됐습니다. 조심 적분함수 C 생각해줘야 되고 양변 적분해줘야 되는 건 거니까 양쪽 둘 중에 한쪽만 붙이면 돼요. 그치? 요거 적분해주면은 이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에다가 C가 이쪽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플러스 C 여기로 옵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잠깐 생각. 지금 요상 큰 F 곱하기 큰 G가 주어졌고요. 전체 총 4차입니다. 근데 둘 다 다항함수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다항함수에 대한 항등식은 개수 비교를 통해서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총 3번의 식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내가 얘를 알고 있는 거, 얘를 온전히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큰 F가 요거 적분해주면 큰 F라는 거는 항상 필기는 위치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자, 이거 적분해주면은 이 x 제곱 마이너스 x 점점이 됐고, 큰 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시작은 뭘로? 두 개 곱한 게 얘랑 항상 같은 식이라서, 두 개 곱한 게 항상 같은 식이라서 x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래프죠. 그치? 그럼 내가 항상 개수 비교를 통해서 여기서 식 하나는 지금 요걸 얻어냈고요. 여기 식을 통해서 두 개를 생각할 수 있겠다. 천천히 이쯤에서 이제 목적하는 값도 잠깐 봅시다. 구하는 거는 큰 G에다가 3 넣고 1 넣고 빼주면 되는 건 거라서 큰 G, 요 함수 구해주면, 즉 요 함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하나 더 눈치챌 수 있으면 좋은 거는 항상 내가 이거 자체다 큰 G라는 함수 자체에다가 놓고 뺄 때는 상수분 C가 소거되거든. 그래서 여기 요까지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여기 두 번째까지만 구해주면 된다고.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요거 3승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여기 3차식이 요거 두 개 곱해서 3차식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곱했을 때의 마이너스 1 개수와 여기 뭐 플러스 AX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2A가 얘가 1이 되는 거잖아. 3차끼리 두 개 곱했을 때 3차끼리 같아야 된다고. 넘어가주면 A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뒤쪽은 점점점에서 얘가 이제 요 친구가 지금 큰 G가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만 구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다 그냥 바로 적읍시다. 3,1 이렇게 해주면은 자, 3 넣고 1 넣고 빼주면 요거는 9-1에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3 넣고 1 넣고 빼주면은 2가 남겠다. 플러스 2 이렇게 남겠다. 답은 10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동그라미 마이너스 1에서 요게 0으로 가면 요거 지우고 2x로 점점 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7x로 점점 가는 거여가지고 2분의 7 해주면 정답은 4번.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 지금 x, y 형태 주어지고 지금 구하는 건 dx-dy 값이어가지고 요거 미분분에 요거 미분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x 프라임 값은 미분해주면은 1 이제 코사인 2t를 미분해주면 권미분이 일단 마이너스 사인의 2t가 될 거고 속미분이 곱하기 2가 붙어야 되죠. 요거 분해 요것도 미리 미분해 놓읍시다. 권미분이 2 사인의 1승이 될 거고 속미분이 사인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 이렇게 붙을 거거든. 근데 여기다 지금 45도 넣어주면 되는 건 거잖아. 위쪽에 45도 넣어주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곱해서 2분의 1에 약분돼서 1이 될 거고 1 이렇게 되고 여기 45도 넣어주면 얘가 90도가 되는 거지. 사인 90도 1인 건 거니까 1-2 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정답은 2번. 자, 함수 fx가 지금 x 플러스 lnx 주어지고 지금 x 플러스 lnx 이렇게 주어지고 잠깐 별표 요건 이제 관계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다. 요게 동그라미면 요거 동그라미 프라임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준식 다시 적어주면 인테그랄 동그라미 프라임 형태가 되는 거라서 보통 요건 공식으로 외우고 있죠. 2분의 동그라미 제곱해주면 됩니다. 잠깐 좀 공식도 정리. 이게 원래 f의 제곱을 미분해주면은 얘가 f 프라임이 되는 걸 이용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거꾸로 적분을 해주면은 자, 2가 넘어와가지고 2분의 f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요 형태 모양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식이 다시 한번, 자, 요걸 적분한 값이, 동그라미 프라임은 적분한 값이 반쪽에 2분의 요거 제곱해주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ln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범위가 지금 1에서 2까지인 건 거니까, 자, 요 값은 다시 2분의 1 크게 묶어가지고, 요거 먼저 넣어주면은 2 플러스 1의 제곱이죠. 2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1 넣어주면 요게 날아가는 거니까 1의 제곱해서 1만 빼주면 이렇게 되겠다. 요게 정답. 전체 요거 전개해주면은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된 다음에 플러스 1은 요게 서로 소거가 될 거거든. 이제 요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요거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2 해주면 되겠네. 정답 2번.
등차의 양수인 등차수의 AN과 등차수의 AN과 등비수의 BN에 대하여 지금 초항이 둘 다 1, 1, 주어지고 지금 두 번째 함끼리 곱한 값이 1로 주어진 건데 요 초항에다 D 더해주는 값이지 1 플러스 D 곱하기 자 요거 1에다가 R 곱한 거니까 R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RD의 관계식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지금 AB에 대한 관계식이 더 나온 거여가지고 지금 RD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주어진 거죠. 둘 다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안쪽에서 일단 분수분해를 먼저 해봐주면은, 자,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분의 1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공차가 하나 빠지겠죠? D분의 1로 빠져나오고, 얘분의 1 마이너스 얘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잖아. 시그마 앞에 묶여 있습니다.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는 급수 분해해주면은 D분의 1은 크게 묶여가지고, 1 집어넣었을 때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쭉 가서, 끝날 때 지금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끝에 꼬리가 마이너스 A의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요 정도는 뭐 알고 있어도 괜찮고 쭉 지워져가지고 앞에 지금 뒤에가 대칭으로 살아남는다고 1번과 1번이 살아남는다고. 근데 얘는 지금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즉 요것만 남는 건데 A1이 1이었었으니까 요것도 날라가 1로 날라가겠네. D분의 1만 남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번 급수를 전개해줘야 되는 건데 그 값을 일단 앞에선 D분의 1이 하나 남은 거고 플러스 자 요건 시그마 등비급수가 되는 건 거지. 그래서 1짜리 등비급수는 초항에다가 1-R분의 요 값이 지금 2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RD에 대한 식을 이렇게 두 개 연립을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잠깐 좀 별표는 쳐놔주시고 여기서 지금 R을 날릴 건지 D를 날릴 건지 생각을 잘 해줘야 되거든. 이제 물론 이제 목적하는 값이 지금 R에 대한 식이어가지고 D를 날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지금 어느 쪽이든 뭐 깔끔해 보이진 않기는 하죠. 어쨌든 큰 상관 없어 보입니다. 요걸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D를 날리고 싶으면 여기 지금 뒤에 묶여있는 거여가지고 일단 전개를 해주면 이지선도 항상 살려놔주시고 R에다가 플러스 RD의 값이 지금 1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D를 날리고 싶으면 전부 다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1-R에다가 R 나눠주면 R분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지금 D분의 1에다가 넣는 거라 뒤집어서 넣어주면 D의 값을 뒤집어서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1-R분의 R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면 이게 지금 맞는 거 같지. 이때가 통분이 된 거라서 1-R분의 위에가 R 플러스 1 해주면 R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주면 2-2R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넘어가주면은 3R의 값이 요거 넘어가가지고 1 이렇게 되겠네. R 값이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네. 지금 구하는 값에 시그마 B여가지고 그건 또 이런 거 좀 잘 활용하면 좋긴 합니다. 요게 지금 시그마 B였었거든. 그치? 요 값이 등비 급수식이었었잖아. 여기다 지금 3분의 1 넣은 거라 3분의 2에 역수추해주면 되겠다. 2분의 3. 정답은 5번. x값이 지금 마이너스 ln 4에서 1까지 지금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절대값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일단 범위부터 좀 생각해봐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기본 그래프 자체는 지수 함수를 1만큼 내려준 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운 거여가지고 오른쪽에선 플러스 왼쪽에선 뒤집힌 형태 그래프 되는 건 거구나. 어떻게 주면 돼? 그냥 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서 풀어주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기준이 통일되어 있다. 0 기준 왼쪽, 오른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전체 그래프 자체를 지금 0 기준으로 나눠서 그려주면 되는 건 거구나. 자, 오른쪽에선 둘 다 플러스로 풀릴 겁니다. 2분의 1로 크게 묶어가지고 플러스로 풀리면 2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요거가 마이너스 2의 x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x 그대로 풀릴 테니까 요거 서로 지워지고 얘도 날아가는데 그치? 요것도 날아가고 나면 0만 남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서의 이 그래프는 그냥 0에서 지금 필요한 게 1까지인 거니까 0에서 1까지 그냥 0,0,0,0이 찍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얘를 F라고 했었을 때 F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그냥 0이 되는 거라서 이 길이 자체도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저 왼쪽의 그래프가 일단 2분의 묶어가지고 요것도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거든. 일단 묶어서 자 요거 마이너스 풀리면 그냥 순서만 바꿔줄게요. 1-2의 x에다가 마이너스의 요 위쪽이 마이너스로 풀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넘어가가지고 2로 이렇게 합쳐주면 요 식이 지금 왼쪽에서 그래프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요 정도만 표현을 해놓읍시다. 요 정도만 fx의 길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어디부터? 마이너스 ln 4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구해서 1만큼 오른쪽의 길이와 더해주면 되겠네. 함수 fx에 대하여 일단 잠깐 별표 쳐놔주시고 길이에 대한 fx의 공식을 먼저 좀 적어봐주면 인테그랄 해당 범위에서 루트 안쪽에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 함수가 지금 얘가 f 함수로 주어진 거고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f 프라임 미분해주면 2분의 앞을 크게 묶어서 자 요건 날라갈 테니까 자 요게 앞으로 마이너스 먼저 빠집시다. 마이너스 빠지면 둘 다 빠져가지고 요거 미분해주면 2의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해주면 속미분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서 2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지금 제곱을 해주는 거라고 동그라미에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게 지금 4분의 1로 크게 묶여서 제곱해주면 2의 2x에다가 요거 제곱 먼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에다가 요거 두 개 곱해주는 거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지. 서로 역수관계인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거기다 1을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플러스 1을 양변에 더해주면은 자 플러스 1이라는 게 4분의 1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플러스 4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지금 루트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씌워주면은 여기 루트를 씌운 거라서 원래 완전 제곱이었던 거를 부호만 바꿔서 다시 루트 씌운 거니까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엔 2분의 1 루트가 붙고요. 자 요거 다시 완전 제곱이 다시 요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x에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부호만 플러스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요건 좀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물론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은 상관이 없죠. 자 요거 이제 적분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ln 4부터 시작해서 0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자 2분의 앞에 묶어 놔주시고 자 요거 적분해주면 2의 x에다가 자 요거 적분해주면 속미분이 마이너스 1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빠져서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요게 적분까지 끝난 거니까 이제 범위만 씌워주면 된단 말이에요. 0 넣고 점점점 넣고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요게 지금 0 넣었을 때는 어차피 1-1에서 날아가는 거라서 자 요거 넣고 마이너스 ln 4 넣고 빼주면 된다. 천천히 계산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 넣고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조심해 주시고 2분의 1도 크게 묶어가지고 자 요거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ln 4가 들어가는 건데 요게 서로 순서가 위아래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게 올라갔을 땐 1이 되는 거고 4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천천히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건 같은 걸 나온 거니까 얘의 역수가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요 앞에는 요 친구의 역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일단은 4분의 16 마이너스니까 4분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에 그 다음 플러스 바꿔주고 8분의 15 되는 거 맞나? 요쪽에서 지금 요 곡선의 길이가 8분의 15가 됐거든? 8분의 15가 됐거든? 근데 오른쪽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만 더해주면 되겠네. 정답은 8분의 23, 1번입니다. 자, 실수 A가 0에서 2까지 주어지고 0에서 2까지 표시는 좀 잘 해놔주십시오. 0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가지고 지금 왼쪽 그래프는 확정이죠. 확정은 좀 꼼꼼하게 그려놔주고 얘는 이제 A 따라서 좌우로 A만큼 압축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0 기준으로 왼쪽에선 지금 절대값 그래프인 거니까 1, 2만큼 위아래를 움직이는 건데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4배 압축된 건 거거든. 원래 한 칸이 파이잖아. 4배 압축이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생략 4분의 2 파이가 될 거고 3개 정도 좀 그려줍시다. 4분의 3 파이가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3 파이가 이렇게 될 거고 원래 밑에 좀 너네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 적분도 해야 돼가지고 밑에 적분 같이 연동시켜서 해주는 게 좋죠.
시험장에 쓰면 당연히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으니까 그냥 겹쳐서 쓰는 건 거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밑으로 시작하는 거긴 한데, 일단 1이죠, 앞에. 최고차는 계속 1인 건 거니까,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A배만큼 좌우로 압축된 형태가 되는 건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점점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건 거구나. 그리고 안 되면 얘네 적분한 건 거니까, 일단은 자, 얘 적분을 일단, 천천히 F에 대하여 인테그럴 F, 큰 F를 밑에다 좀 그려놔주면 일단 기울기가 0부터, 전체적인 개형부터 기울기가 0으로 시작한다. 기울기 0으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는 점점 요 넓이만큼씩 증가하는 건데 천천히 이거 좀 오랜만에 기울기로 천천히 제대로 그려봅시다. 28번 끝번호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져서 0이지.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져서 0. 이렇게 S자 모양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가 최대 기울기 작아져서 0. 이렇게 되는 거가 한 텀이구나. 그치? 요게 반복되는 거네. 요 덩어리만큼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었죠. 역방향으로 증가하는 중이었어요. 역방향으로 이렇게 S자 증가하는 중이었었죠.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는 해설지나 이런 경우도 많기는 할 텐데, 내가 항상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그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접었을 때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접었을 때 모양이 다를 수도 있잖아. 삼중근 같은 모양 좀 표현해주는 게 훨씬 좋죠. 자, 이렇게 되는 건 거고. 높이도 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넓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할까? 천천히. 요거 원래 사인의 한 칸이 2짜리인 건 거잖아. 그치? 요거 하나당 1씩인 건 거니까 2짜리인 건 거잖아. 근데 이제 4배 압축했었으니까 1일 기준으로 4로 쪼개주면 되는 거고, 근데 앞에다 2배 좌우로 4배 압축하고 위아래로 2배 늘린 건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요거 1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요거 한 칸당 1짜리 넓이가 되는 거라서 1씩 올라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요거 표현 잘. 천천히. 그런데 얘는 지금 얘도 적분해줘야 되는 건 거니까, 얘가 일단 기울기가 점점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0 되는 건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0 되는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물론 얘는 이제 A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넓이가 계속 A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죠. 그러니까 즉 얘가 얼만큼 내려갈지 A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 뭐 대충 이 정도 표현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시험장에서 만약에 처음 봤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긴 한데, 이거 버리면 되는 건 거죠. 근데 한번 나왔던 거는 좀 오버스펙으로 나와도 잘 숙지가 돼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A 파이에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형태 그래프를, 자, 여기는 고정입니다. 요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잖아. 그치?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A 파이, 0에서 접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마이너스 A 파이가 지금 A가 0에서 2 사이인 건가 뒤쪽으로 가는 건 거죠. 뭐 이런 데서 접으면 당연히 여기 자체가 끊길 테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위치는 이런 데 또는 이런 데에 의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왼쪽이 결정된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다. 그치? 얘 또는 얘가 되는 거고, 여기 A 값부터 먼저 좀 잡아놓읍시다. 만약에 여기였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A 파이라는 요 컴마 0이라는 위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여야 되는 거여가지고 A 값이 요 케이스였었으면 A 값이 4분의 1이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 값이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에서 원점 가는 거 맞거든. 여기가 축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건 거거든. 그치? 일단 여기는 해결이 됐고요. 삼중근 계형 모양인 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 거고, 그럼 만약에 A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에서 끊기는지는 얘가 얼만큼 내려간지 봐야 되는 거라서, 얘는 뭘 봐야 되지? 조금 오늘 하기엔 조금 까다롭긴 하다. 왜 넓이만큼 내려가는 거죠? 참조로만 보세요. 좀 괜히 가져왔다 싶긴 한데.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평소 같았으면 이해할 수 있죠. 오늘 가져오긴 좀 그렇지만 평소에 이 정도는 했었죠. 천천히. 이 넓이만큼 내려가는 건 거잖아. 넓이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기본 거의 기준을 생각하시죠. 항상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둘 자리였었는데 A배만큼 압축한 거니까 A분의 2가 되는 거지. 좌우로 A배만큼 압축한 거죠, 저거는. 그래서 A로 약분해주면 이 넓이가 A분의 2가 되는 거고, 넓이가 A분의 2가 되는 거, 넓이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얘가 A분의 2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가운데 요 지점을 기준으로 A가 4분의 1이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1에서 자른 건데,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간 데서 자른 건데, 오른쪽은 A가 4분의 1이었으면 8만큼 내려간, 한참 내려간 거잖아. 잘렸죠. 미분 불가능, 오른쪽이 미분 불가능, 계속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미분 불가능 점이 엄청 많이 생기게, 무한계가 생기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A가 4분의 1은 아니라는 거네? 참고로 지금 A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찾으면 첫 번째로 되는 데가 최소값입니다. 그쵸?
근데 이때 이거 맞추면 100점이긴 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항상.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아는 걸 맞춰와야 되는 건 거지. 천천히. 그 다음 확인할 거. 여기에서 미분 가능일 수도 있죠. 여기에서도 미분 가능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점이 되려면 4분의 2파이에서 원점이어야 되는 거니까 A값이 4분의 2면 되는 건 거거든. 즉 A값이 2분의 1인 거 확인해 주면 되는 건 거거든. A값이 2분의 1이면 여기에서 지금 원점이 생성된 건 거니까 일단 제일 꼭지점 여기부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만큼 내려온 건 거고, 오른쪽 얼만큼 내려오는 건 거냐면 요만큼 내려왔던 이 넓이만큼 내려온 이 그래프가 A값에 의해서 내려온 양이 결정된단 말이야. 2분의 1이었었으면 2분의 1이었었으면 4만큼 내려오는 거지. 그치? 왼쪽에서는 2칸 내려갔는데 오른쪽은 4만큼 내려갔으면 이렇게 잘랐을 때 끊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실패가 되겠다. 천천히. 마지막 요게 정답이거든? 요게 정답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축이 이렇게 끊겼다고 가정하면 A값은 4분의 3이어야 돼. A값은 4분의 3에서 원점이어야 되는 건 거죠. A값이 4분의 3이었었으면 마이너스 3 위치에서, 얘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위치에서 끊긴 얘가 축이 발생하는 건데, A에다가 4분의 3 집어넣어. A에다가 4분의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4가 되는 거여가지고 3분의 8만큼 넓이를 가지고 그만큼 내려온다고. 3분의 8이면 3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다. 계속 요게 반복되는 건 거. 물론 같은 높이로 반복됩니다. 요거 접근한 건 거니까. 그래서 안 끊기네. 왼쪽에서는 여기서 자른 거니까 미분 가능하고, 오른쪽에선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전공에서 미분 가능한 첫 번째 A 값이 되겠다. 4분의 3. 그래서 2번. 자, 저실수 AB에 대한 둘 다 1보다 크다로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무한 들어갔을 때 등비의 극한 형태로 주어진 거라서 이거 항상 최고차, 유효항 판단하는 문제여서 나눠서 해야 되긴 하는데, 참고로 지금 3분의 A 이렇게 잡아놓고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 A 값이 더 크다라고 했으면, A 값이 더 크다라고 했으면 이쪽이 유효항이 되는 거, 얘만 남을 거라서 A가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큰 거는, A값이 3보다 더 큰 거는 가능한 케이스만 A가 A일 수 있는 건 거니까, 후속 상황 A 시즌 보는 거 이쪽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모순이 안 생기는 거고, 만약 3쪽이 더 크다라고 가정했어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더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쪽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죠. A값이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실패해서. 그래서 요 케이스, 얘는 성공이고요. 얘는 실패가 되는 거고, 만약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원래는 이거 찾았으면 이거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한 방에 나오면 끝나는 건 거니까. 그치? 다 확인하고 안 되면 제일 좋을 만한 우선순위 설정해가지고 그거만 먼저 확인하면 되는 거긴 한데, 요 정도는 같이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게 만약에 3하고 A하고 같으면은 3은 N 플러스, 3은 N 플러스니까 얘 두 개 같은 값이 주어 나오는 거지. A값이 1이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실패가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A값이 3보다 크다라고 해줄 수도 있겠다. 3보다 크다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극한에선 항상 유효항 찾는 건 거거든. 최고차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A랑 B랑 비교를 해놓고 어느 쪽이 더 큰지 요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된다고. 유효항 비교를 해주면 된다고. 만약 A 쪽이 더 크다고 했으면 얘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 식은 A분의 1이 이렇게 얘가 A분의 9가 되는 거다. 얘는 실패고 얘는 실패가 되는 거고, 좀 직관적으로 이제 위치 잘 볼 수 있게 식 잘 적어주십시오. B쪽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땐 얘가 지워지는 거여서 위쪽이 B만 남는 거거든. B만 남는 거거든. 왼쪽에서는. 그럼 얘가 지금 A분의 9가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AB는 9가 되는 건데, 잠깐 생각해줘. 항상 앞에 있는 조건이랑 계속 누적 확인하는 거죠. A값이 지금 3보다 크기 때문에 뿌기법 같은 거 잘 보십시오. B값은 3보다 대칭으로 작을 수밖에 없잖아. 두 개 곱해서 9가 되려면 3 곱하기 3이 기준이 되는 건 거니까. B가 3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잠깐만. 뭐 확인한 거지? B가 지금 더 큰 거 찾은 거지? 요거는 지금 B가 더 큰 조건을 찾은 건데, A가 3보다 크고 B가 3보다 더 작을 수는 없죠. B가 A보다 더 크다는 가정하에 품식 이건 거니까 얘도 실패가 되겠네. 그치? B가 A보다 더 작게 되니까 무수입니다. 그래서 A가 같은 건 거구나. 그치? 그래서 일단 A, B가 같은 거에서 A는 B에서 정답이 나오기는 하겠다.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 얘도 똑같은 거지. A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승, A 플러스 A N 플러스 1승 되는 거여서 얘가 1 되는 건 거거든. 즉 얘가 1 되는 거여가지고 A 값은 9가 되고 B 값도 9가 되면 되겠다. 두 개 더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8. 정답은 18. 자, 길이가 10짜리 선분 AB. 지금 AB 길이가 10 이렇게 주어지고, R값도 5 잡아놓으면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C가 4로 주어지고요. AC 길이가 4로 이렇게 주어지고, 세타에 대해서 지금 원위의 동점이, 얘가 이제 메인 동점이 되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다. 세타에 대한 결정점. 항상 원위에 메인 동점이 있으면은 이 친구는 가운데 중심에서 이렇게 보조선은 미리 좀 그려 놔주시고, 잠깐 보면 지금 반지름이 5기 때문에 이 왼쪽에선 5, 마이너스 4에서 여기가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5 이렇게 잡히면 된다. 1,5 이렇게 잡히면 되겠다. 참고로 이 삼각형이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주어지는 삼각형 1,5, 세타 여기가 지금 뭐에 의해서 세타에 대해서 움직이는 형태 결정된 전부 정보를 다 아는 삼각형이 됐다고. 그치?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구하는 거는 S, 지금 색칠한 부분에 넓이 구해줘야 되는 거 색칠한 부분에 항상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인지해놔 주십시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밑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먼저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참고로 요 각도라는 건 각이라는 건 항상 비율과 동의어라서 세타에 대한 비율을 알고 있는 거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목적값에 얘 곱하기 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얘 대 얘 비율이 있는 거라서 요거 하나만 있네. 요것만 있으면 지금 내가 요거를 만약 세타에 대한 함수 x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얘는 x 사인이 될 거고요. 얘는 x 코사인이 될 거라서 지금 변수는 전부 다 세타로 통일이 해놓은 겁니다. 세타 돼 있는 건 전부 생략을 하고 적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s라는 함수는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다. x 제곱에 사인 코사인이 내가 원하는 값이라고. 물론 구하는 값은 S'입니다. 이거 양변 미분해주면 되는 건 거죠. 세타에 대한 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D세타, 세타에 대한 미분인 건 거고 S' 미리 좀 적어놓고 갈게요. S' 구하는 목적 값은 요거 미분 X와 X도 참고로 세타에 대한 식이에요. 세타에 대한 식은 미분해줄 거고 참고로 요건 보는 순간 이지선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2분의 사인 2세타로 바꿔주면은 곱미분하기가 조금 편하겠구나. 그치? 요렇게 곱으로 바꿔주면 요쪽이 좀 더 편하겠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서 항상 둘 다 생각해줘야 돼요. 두 개 병행 표기해놓고 옮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2분의는 미리 좀 앞으로 빼놓고 2분의 앞으로 크게 빼놓고 난 다음에 곱미분을 해주면은 요거 날린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2x x' 되겠지.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속미분 나와야 되고요. 뒤쪽은 그대로 사인의 2세타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코사인 2세타에다가 속미분이 2가 들어온다. 요게 내가 원하는 값이구나. 항상 내가 S' 구하는 목적값을 구했으면은 원하는 시점부터 좀 대입을 미리 선대입을 해 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점은 45도 말고는 관심 없거든. 도함수 45도일 때거든. 90도니까 날라가고 요거는 이거 90도면 0이죠? 싹 다 날라가는데? 그치? 내가 원하는 거는 요것도 약분되네. 그치? 원하는 값이 뭐야? S'이라는 건 XX'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값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 천천히 내가 구하는 값은 X와 X'인 건데, X는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45도일 때의 X를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X 값도 표현해주면 X 세타 관계식에 의해서 양변 미분하면 X'도 구해진다고. 그래서 X 세타 관계식만 구해주면 되겠다. 어떻게? 코사인 법칙. 요 식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항상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이제 태그 달면서 가주세요. 그럼 코사인 법칙 써주면은, 5쪽으로 쓸 거니까 25 얘 제곱해서 1 플러스 x 제곱되고 마이너스 2x의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 변수는 다 생략하고 적은 거야. 물론 x도 세타에 대한 함수고, 코사인도 세타에 대한 함수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 세타에 대한 관계식에다가 45도를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x 값이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양변 미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세타에 대한 x'도 나오겠다. 즉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군. 계속 이정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지 확인하면서 가줘야 되고. 자, 요거 양변 미분해주면 d세타 상황인 거 계속 인지. 자, 요 양변 미분해주면 0 이꼴에다가 자, 요거 미분해주면 요거 날라갔고, 이 x 마이너스 2배로 묶어주고 난 다음에 요거 곱미분할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해주면 x'에다가 코사인, 플러스 앞에 그대로 x에다가 코사인 미분해주면 사인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항상 좀 이제 식의 좌우 길이를 최대한 줄여서 해줘야 에러가 덜 발생하죠. 지금 여기에다가 45도를 집어넣어서 x 값을 구할 수 있고, 요건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x도 있어야 되고 45도도 넣어야 되는 거라서 x가 있어야지. 요 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치? 요거 45도에 대한 해당한 x를 먼저 구해놓읍시다. 25는 자, 요거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x 제곱에다가 45도 집어넣으면 요거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거 루트 2x 되는 거라 마이너스 루트 2x가 될 거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되는 거 맞나? 인수분해 어떻게 이쁘게 루트 2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니까 일단 근해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2분의 마이너스 b 해주면은 루트 2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자 요거 제곱 2에다가 마이너스 4ac 되는 거니까 플러스 96 되는 거 맞나? 그치? 96이면은 98 될 텐데 요거는 이제 루트 98은 좀 익숙해야겠다. 49 빠져나오죠. 7루트이지. 7의 제곱 루트 2가 들어가는 거라서 자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7 루트 2가 되는 건데 당연히 x 길이는 양수여야 되는 건 거니까 음수는 안 되겠네. 그래서 8루트 2 반쪽인 4루트 2가 x값은 4루트 2가 됩니다. x의 값은 4루트 2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내가 이게 목적값이었어. 그래서 요거 프라임만 구해주면 돼요. 여기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천천히 x에다가 4루트 2 넣으면 되는 거야. x에다가 4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은 8루트 2의 x 프라임 요거 구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마이너스니까 넘길게요. 요거 넘겨가지고 이꼴이 될 거고 2 곱하기 약분 되겠네. 근데 안쪽에가 x 프라임에다 코사인이 지금 45도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45도도 세타에다 집어넣는 거라서 x는 4루트 2, 세타는 45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가 되는 건 거거든. 마이너스 얘도 루트 2분의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이 친구가 4루트 2였으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4. 요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잠깐만요.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전개가 루트 2 x 프라임이잖아. 루트 2 x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넘어가 주면은 7 루트 2 x 프라임 이꼴 되는 거고 요거 싹 다 날라가서 7 루트 2가 되는 건 거고 요쪽이 이렇게 전개됐을 때가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8 되는 거라 x 프라임이 음수가 나오는데 이런 거 중간중간 좀 직관적으로 확인도 해 놓으십시오. X'이라는 거는 내가 세타가 점점점 양수 방향으로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X는 45도 기준으로는 점점 감소하는 중 맞구나. 변화율이 음수여야 된다고. 점점 작아지는 중인 거잖아. 그치? X는 감소하는 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는 것도 제대로 계산 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면은 요게 7 루트 2분의 마이너스 8이 X 프라임. 여기다가 x 프라임에다가 다시 이쪽에다 적어줄게요. 7 루트 2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요게 내가 원하는 s 프라임입니다. s 프라임을 구한 값입니다. 요거가 천천히 요거 약분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7 곱해주면 마이너스 7 약분돼서 4, 8은 32가 정답. 답은 32.